라미네이트는 영구적인 시술인가요? 유지기간이 궁금해요.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원래 어원을 아세요? 어원이라는 건요, 얇은 박을 얇은 걸 라미네이트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얇게 붙이는 거를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미네이트라는 그 비니어라는 단어는 공사할 때도 쓰고 여러 각지에서 쓰는 단어예요. 치과에서 라미네이트 이제 환자분들이 아시는 거는 치아에 뭘 붙이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라미네이트인데요. 자, 오늘 라미네이트 주제 중에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볼 건데요. 라미네이트는 영구적 시술인가요? 참 유지기간이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듣는 네. 거. 이거 평생 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맞아. 임플란트. 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쵸, 맞아요.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약속할 때 평생을 약속하잖아요. 사랑 타령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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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인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영화는 없죠. 네, 저 콘크리트로 네. 지금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돼요? 재개발하고 10년 재건축 지나면 하죠.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라미네이트 네. 평생 갈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이제 논문상 보출로 포함되거든요, 치과에서. 논문에서 8년에서 15년 정도. 연구 기간, 맞아요. 그쵸. 8년에서 15년 정도 평균 수명을 본다고 합니다. 8년에서 15년 생각보다 편차가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8년인데 어떤 7년 더 썼어, 15년.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고.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가 라미네이트를 할 때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 계획. 그쵸. 치료계. 그러네. 어떤 치아들은 라미네이트가 적절한 치아가 있고요. 어떤 치아들은 라미네이트가 부적절한 치아가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라미네이트 해서 안 될 치아 7개, 8개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다 외웠어요, 우리 학교 시험 볼 때. 그 외운 거 좀 알려주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 20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교합이었어. 교합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또. 자, 라미네이트 하는 건요, 원리 자체가 치아가 있으면 얇은 걸 붙이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얇은 거 붙이기 때문에 탁탁탁 계속 치면 잘 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교합이 긴밀한 교합, 일명 딥바이트. 그쵸, 한글로 과계교합. 이게 깊이 물린 사람들은요, 아래 치아, 위에 치아 계속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런 뭔가 시술을 받는 입장, 환자 팩터로 가잖아요. 환자 팩터도 상당히 많죠. 뭐 식습관도 있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교합도 맞아. 있고, 그리고 교정, 뭐 그런 부정교합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 뭐예요? 환자 팩터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의사분, 그쵸. 네. 의사분을 잘 만나죠. 그쵸. 이게 그쵸. 네. 여러분 자동차도요. 뽑기란 게 있잖아요. 뽑기. 네. 자동차도 그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데도 뽑기란 게 있는데 근데 근데 의사도 뽑기예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는 네. 손으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그쵸? 원장이 직접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보다 더 품질 관리가 쉽지 음. 않은 거죠. 손을 더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였어요? 처음에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세우는 분을 만나야 되고 누가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저 라미네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이 있는 사람이 해주느냐. 네. 라미네이트의 어. 키포인트는 접착입니다. 또 우리 병원 왜 그래? 그런 중요한 정보를 비밀을 그래? 이렇게 네. 바로 얘기를 하세요. 며느리도 자, 일단 영구적인 건 절대로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라미네이트 수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환자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고. 절대 앞니로 관리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치료 계획 세우는 원장님이 누가 하느냐. 그렇죠. 진단이 제일 네. 중요하다. 시술 계획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미네이트 부작용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듣는 질문이 라미네이트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상담을 하면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원장님, 저 라미네이트 해야 돼요? 크라운 해야 돼요? 레진 해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뭘 교정해야 해야 돼요. 고민 근데 엄청 많죠, 환자분. 부작용이 뭘까요? 부작용. 어떤 게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요, 항상 원장님의 욕심 아니에요? 과연 그게 어떤 의미죠? 무리한 진단 계획. 해서 안 될 케이스구나. 라미네이트를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계획인데 굳이 라미네이트를 해서 툭 하면 떨어지는, 아까 그쵸. 말씀드렸죠, 과계교합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툭 하면 떨어지는데, 그런데 라미네이트 하게 되면 계속 떨어지죠. 근데 그건 부작용 중 하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원장님 욕심보다는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알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진단과 치료 계획이 음. 잘 세워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부작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또 잘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게 뭐가 있죠? 라미네이트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사실 예쁜 라미네이트는 원장님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기공소를 그치.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치아의 최소 삭제. 근데 치아를 너무 많이 깎는 원장님 계세요, 간혹. 그럼 라미네이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라미네이트 아니라 크라운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무리하게 깎아서 치아가 다 손상됐는데 뭐 크라운과 다를 바가 뭐야? 이런 그렇죠. 라미네이트 그런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맞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인데요. 라미네이트는 접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접착, 끝까지 접착입니다. 그렇죠. 접착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접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접착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룰이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엄청 많아요. 네. 막 건조시키고, 한 10가지 있는 것 에칭하고, 같아. 뭐 실레인 바르고, 그리고 투명 본드 바르고, 다시 또 레진 접착하고, 이걸 순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하나만 삐끗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망필이 그렇지. 망필. 네. 자, 그런데 이 접착이 제대로 안 되면 라미네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요 색깔이 변할 수 변해요. 있어. 맞아요. 네. 예쁘게 했을 때 하얗잖아요. 너무 네. 예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라미네이트 검은틱틱하지? 그렇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 뭔가 틈새로 착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접착이 완벽히 안 되면 안쪽으로 착색이 들어가면서 변색이 되는데 이게 제 시술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또 다른 부작용이 뭡니까?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뭔가 라미네이트가 깨질 수 있잖아요. 자, 라미네이트 깨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질 수 있잖아요. 제거해야죠. 다시 붙이기 제거. 없습니다. 네. 네. 제거. 네. 라미네이트 제거. 해보신 해보셨어요? 분들은 아시지. 여기 네. 우리 보시는 원장님들 중 라미네이트 제거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학을 띱니다. 학을 띱니다. 제거할 때 이 라미네이트 색깔과 접착제 색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현미경 버거 제거하는 분도 계세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치아가. 문제가 뭐냐면 구분도 안 가는데요. 아까 접착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잘 붙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안 떨어져서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깨졌어. 근데 깨진 것만 다시 떼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라미네이트는. 그것만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떼울 수가 없어서 전체를 뜯고 다시 해야 되는데 뜯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뜯는 게 아니에요. 다 갈아서 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지를 뜯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뭔가 한 겹을 벗겨내는 느낌이에요. 벗겨내야 돼요. 우리 바닥공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닥공사. 인테리어 할 때 바닥공사 하잖아요. 이 붙어있는 거 떼잖아요. 뗄 때 다 부서질 떼잖아요. 그래도 아직 접착제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샌딩 작업을 합니다. 편편하게 다 다듬어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해요, 치과에서 실제로. 그거를 제거할 때 받는 분도 힘들고 저는 또 치아 손상될까 그것도 약간 걱정돼요. 맞아. 그래서 진짜 현미경 쓰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저도 루페 쓰고 합니다. 라미 제거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쭉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거해본 사람만 할 테니까. 네. 그쵸. 맞는 그쵸? 말씀입니다. 네. 네. 진짜 손가락 아픕니다. 네. 네. 받는 분도 힘들고. 라미네이트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라미네 선택할 때 숙련된 의료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기 힘들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광고 엄청 많잖아요. 다들 자기가 다 잘한다 그래요. 그 라미네이트 막 가격 막 15만 원, 20만 원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큼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만큼 공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저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뭐랄까 늘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맛있는 맛집에서 뭐 가격 광고하지 뭐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거는 잘하시는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하이엔드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표방해서 광고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거 할만한데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뭐 큰 네. 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적당한 수준 찾으시고 라미네이트 사실 재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사실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이름 되게 많아요. 네. 뭐 정말 영으로 시작하는 네. 라미네이트 이름도 있고 네. 뭐 참 많은데 저희 병도 사실 이름 붙였잖아요. 네, 우리는 나노네이트. 나노네이트. 나노 맞아요. 나노네이트예요. 그렇죠. 나노네이트. 나노네이트 나노미터에서 와서 나노네이트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냥 뭐 이름은 사실 붙이기 나름이고 사실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숙련된 의료진을 잘 만나낸다. 네.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말로 가능한 건가요? 자, 우리 아까 이 나왔는데 우리가 재료, 진단계?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재료. 정말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막 광고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다 무삭제가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네.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합니다. 이거는 과대 광고입니다, 사실. 무삭제인 경우가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정말로 치아가 작아서 이 치아의 모양을 회복을 할 때는 무삭제로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가능해요. 하고요.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치아가 약간 좀 색상이 좀 안 예뻐서 그걸 덮어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 똑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손톱 있잖아요. 손톱이랑 붙이가 똑같아요, 정말로. 맞네. 몰랐어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환자분들한테 손톱 붙이가 똑같아요. 붙이는 순간 손톱 두께는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라미네이트는 최소 두께가 있거든요. 이 두께만큼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는 수명입니다, 라미네이트. 그런데 무삭제는 간혹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작아서 벌어지는 사람들, 그치. 치아 자체가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삭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저는 한 라미네이트 한 10번을 하면 한 번 정도 있었다 말까인 것 같아요.
저도 외소치 케이스만 정말 무삭제로 하거든요. 뭐 치아 사이가 벌어질 거 맞아요. 그런 케이스는 하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라미네이트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본 두께 0.3mm 최고 그냥 두께입니다. 무삭제로 치아를 덮었다 만족한 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다 튀어나와요. 왜냐면 네. 치아가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입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 손톱에 네일이라고 하죠. 네일에 네.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두꺼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실제로 우리 병원 환자로 있었어. 뭐가요? 강남 모 치과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간 거야. 아 누웠어. 근데 무삭제라고 했는데 치아를 다 갈았대. 아. 그래서 그만할게요 하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또 너무 어떡해. 당황스러웠던 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어이고. 그러니까 사실 살짝 다듬긴 했더라고요. 음. 많이 닮지 않는데 근데 이미 아시잖아요. 치아를 다듬으면 다듬은 흔적이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구나. 이미 다 다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코팅하고 끝냈습니다. 어떡하냐 네. 그 부분. 그분은 저는 잠시만요 하고 뛰쳐나오셨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장님이 딱 진단을 내린 다음에 충분한 대화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 상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공장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생략된 네. 거예요. 공장형 라미네이트 하신 병원들이 있죠. 네, 만약 원장님이 상담을 했어요. 이거는 무삭제로 갈 거예요. 이거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가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담한 사람이랑 실제한 사람 달라. 그럼 많죠. 그런 경우 많아요. 라미네이트는 또 예쁘게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요.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때는 말씀하신 거죠. 난 무삭제인 줄 알았는데 갈고 있고. 그런 거 의사소통이 자기들끼리 안 된 것 같아요. 그 병원 내에서.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경우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무삭제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무삭제 라미네이트 막 광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거 현혹돼서 가시진 않으면 좋겠어요. 라미네이트는 역사가 꽤 오래됐지만 사실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했던 건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변화된 건 약간 접착 정도, 그리고 재료가 좀 변했다는 거. 그래서 무삭제를 맞아요. 요즘 엄청 밀고 있는데 무삭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의료진과 원장님과 잘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하고 나면 색이 진한 음료를 마셔도 착색이 안 되나요? 라미네이트는 오히려 착색이 강해요. 접착만 잘 되면 네. 접착만 잘 되면 그 라미네이트 표면 자체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아요. 도자기는 매끈하지. 그쵸. 김치를 담아도 김치물이 맞아요. 여기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착색이 잘 안 됩니다. 그릇에 그릇이에요. 착색된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착색이 안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라미네이트도 사실은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릇 보면은 오래 살짝 쓰다 보면 맞아요. 금가 있는 그릇 있잖아요. 그 사이가 뭔가 변색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쵸. 그쵸. 도자기 그릇에 뭔가 살짝 금가 우리 거기가 세면대도 그래. 세면대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냥 금방 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갈색을 변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실은 라미네이트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료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비슷해요. 아직도 기억나. 학교 여기서 다닐 때. 재료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똑같은 도자기 교수님이 알려줬던 게 도자기 아직도 재료고요. 기억나. 네.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 마찬가지로 금이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연마제가 좀 강력하게 들어있는 치약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이거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논문 보고는 없더라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논문 보고는 없는데 아무래도 연마제가 강력한 이제 그런 치약을 쓰면 라미네이트에 손상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열심히 닦아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금 가는 거는 그거잖아요. 충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얘기 나왔다. 접착이 또 얘기 나왔어요. 접착이 처음에 잘못돼 있으면 미세 크랙이 생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무 접착률 많이 하는데 너무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정말 맞아요. 원장님 의사선생님 손을 진짜 많이 타는 시술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접착이 계속 안 돼도 네. 그게 금이 가요. 맞아요. 원장님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거의 사이로 때가 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만 아니면은 변색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와 치아 미백 중 하나만 고른다면 이거 우리 그거 합시다. 동시에 얘기하기. 이거? 이거 동시에 얘기하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미백. 똑같아. 왜 미백으로 했어요? 라미네이트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지만 미백은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색상이 다시 노랗게 되는 거지만 맞아요.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라미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영구적인 손상이 조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접착제가 붙는다든지 무삭제 라미네이트 마찬가지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건 이제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미백을 좀 더 추천해요. 저는 이제 항상 드릴 말씀인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자랐을 때 다시 자르고 염색도 해볼 수 있고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계속 자라니까 네. 치아 계속 자라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야 돼, 정말.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서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미네이트는 AS가 문제야.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미백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뭐 라미네이트기 많이 제 유튜브도 많이 했었지만 반상치라든지 미백이 안 된 치아들이 있어요. 맞아. 미백 해결 네, 안 되는 미백으로 치아들 해결이 안 있지. 된 치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치아들은 어쩔 수 없이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리고 포인트는 치아를 모양을 좀 이제 좀 그렇지. 평평하게 만들고 맞아요. 싶고 예쁘게 가지를 하려면 만들고 라미네이트 싶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라미네이트가 제일 좋고 이제 단지 색깔만 좀 예쁘게 하려면 미백이 제일 좋죠. 굳이 색깔 하얗게 하려고 라미네이트 하는 거 저는 정말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 연예인들 너무 하얗게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면 되겠다. 정해드릴게요, 오늘. 색상을 바꾸고 싶다. 미백. 근데 나는 치아 모양도 모양도 같이 바꾸고 바꾸고 싶어요. 색상도 같이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라미네이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라미네이트 요즘 그 연예인들 너무 과하게 해서 그걸 좀 따라하는 사람들, 사실 연예인들 하면 많이 따라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저는 이게 너무 퍼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저는 제가 실은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실 뭐 기안83도 그렇고 최근에 그래요?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게 남자들도 많이 해요. 네, 모르셨어요? 맞다. 우리 분 남자 많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또 중년 많이 해요. 그쵸. 50대 요즘 중년들 아까 많이 해요, 라미네이트. 070까지. 네. 근데 색깔을 예전에는 정말 한 5년 전만 해도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색상을 고를 때는 자연스러운 색깔 A1을 맞아요. 골랐거든요. 네. 근데 B1, 새하얀 C1 거. 네. 완전 무슨 락스물에 담가놓은 듯한 어. 그런 하얀색을 이제 뭐 형광백색 그거를 이제 음. 고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 약간 이렇게 유행해요. 근데 저는 네, 얘기해보세요. 그거 음.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미네이트 한 번 하고 나면 색상 바꾸는 거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하얀 게 유행이지만 옛날에 그때 한참 쌍꺼풀을 정말 과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쌍꺼풀을 과하게 했어요. 정말 크게 그러다가 그랬구나. 나중에 그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재술이 또 유행이었거든요. 재수도 유행했어요? 쌍꺼풀 주인 수술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라미네이트도 지금 당장 막 하얗게 이렇게 유행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또 재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재시술을. 그래서 좀 색상 고를 때 좀 너무 티나게 하지 멀리 말자. 내다보고 해야겠네요. 누가 연예인이 나와서 했다 해서 음. 좀 그거를 좀 밝게 무조건 하면 저는 나중에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라미네이트가 솔직히 예뻐요. 예쁘긴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요즘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볼 때만 생각하는 게 미국은 그게 네, 치아를 네. 다 하셨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그 하얀 치아 하는 게 유행이에요. 예전부터 네, 유행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부의 상징 그리고 네. 그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또 많이 보여주는 네. 상징이라서 미국에서 나 조금 산다. 그분들은 전부 다 치아 라미네이트 싹 하져 있죠. 사실은. 저희 미국 친구들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는 광고 문구처럼 잇몸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잇몸이 약해지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나요? 저는 이 같은 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너무 맞는 말을 했는데 잇몸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씹으려면 치아가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물렁물렁한 정말 진흙탕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있나요? 늪지대에서 제대로 설 수가 있을까요? 못 서 있죠. 단단한 땅 위에서 잘 쓸 수가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그래야 치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잇몸 안 좋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음식이 잘 안 씹히죠? 대충대충 씹어요. 이게 다 이가 흔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치아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씹는 거잖아요. 저작. 씹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씹으려면 치아가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씹으려는데 치아가 움직여버려. 씹히겠어 안 씹히죠. 그렇죠? 그래서 치아를 탄탄한 잡고 잇몸이 있는 잇몸뼈가 중요한 거고 잇몸뼈가 강하고 좋으려면은 잇몸이 또 좋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구강 내에서 잇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치아는 없으면 임플란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뭐가 중요해요? 잇몸이 중요해요. 맞아, 잇몸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 잇몸뼈가 있어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정도 많이 하시잖아. 잇몸뼈 맞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잇몸이 안 좋으면 교정하기 힘들어요. 교정도 힘들어. 맞아. 아니 이건 다 잇몸뼈다 달린 거예요. 그러네. 모든 게 잇몸이네. 잇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땅에 서 있으면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임플란트 할 때 항상 그 얘기.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죠. 잇몸뼈가 있어야 임플란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잇몸이 최고네. 네. 제일 중요하네.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은 질환이 치주 잇몸 질환. 질환.
치주염입니다. 치주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대한민국 전 세계죠. 전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잇몸병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을 다들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셔서 내가 잇몸은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그 중요한 거 있어요. 잇몸병은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분이 간혹 맞아. 완치를 생각하시고 나 잇몸치료 받았어.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지? 아니에요.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돼요. 저 지금 열심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치석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 치아에. 그래서 잇몸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얘기 했는데 완치라는 개념이 네. 없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잇몸 치료를 3개월 전에 받았어요. 1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스케일링 하기 싫어요. 답답해. 이런 분 말씀하시는데 답답해. 자, 여러분. 진짜. 고혈압 환자, 어. 당뇨 환자들이 약을 한 번 먹고 끝납니까? 매일 먹죠? 매일 먹잖아요. 이게 약간 완쾌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서 꼭 치료받는 거예요. 잇몸병은 어떤 병인가요? 어떤 전조 증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피가 났을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음. 잇몸병입니다. 네. 자, 제가 늘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어. 세수를 했어요. 눈에서 피가 나요. 눈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갈 가야지. 거죠. 갈 거죠. 파이 간단 말이야. 근데 양치하다 피가 났어. 피가 났어. 피가 났네. 피가 났네. 이러고 물로 헹궈버려. 끝. 어. 그럴 때 무조건 치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이거는 잇몸병이 시작이다. 맞아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죠. 가끔 이제 치질 열심히 하다 상처 나는 그런 건 그렇죠. 알겠지만 일단 양치하다 피가 나면 무조건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잇몸 질환을 단계별로 나누잖아요. 자, 처음에 치은염, 그렇지. 그 다음이 치주염. 음. 어떤 차이죠? 치은염은 치아 주변의 위에만 잇몸만 염증이 잡힌 거고요. 맞아요. 치주염은 뿌리까지 내려가면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잇몸 뼈까지 영향을 받을 때, 좀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치주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잇몸뼈 녹았어요. 이거 채우기 쉽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녹은 뼈는 올라오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치은염 초기에 그때 꼭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은 제거하기 쉽지만 뿌리까지 내려간 치석은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 치석이 점점 타고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 전에 산불처럼 산불처럼 어. 미리 진압을 그렇죠. 해야 돼. 잇몸 어. 위에서. 초기 진화. 네, 초기 진화. 초기가 그래서 중요하네. 스케일링은 필수예요. 1년에 저는 진짜 한 3번 그렇죠. 아니면 한 2번, 기본 2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하고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잇몸에 좋은 약 이가타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오. 그런데 드세요. 그런데. 자, 감기 걸렸어. 비타민 C를 먹었어요. 도움 되죠? 되죠? 되죠. 음. 근데 그 치료약이에요? 아니죠. 보조제죠. 아니죠. 치료약이 아니에요. 결론은 치료약은 아니다. 이가타는 치료가 될 수 없다. 그 이가탄도 그렇고 인사올도 그렇고 성분은 다르지만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 다 이제 성분은 좀 다릅니다. 아. 그런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잇몸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세균이죠. 세균, 치석이잖아요. 네. 걔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염증이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눈가림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잇몸 치료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 교수님 말씀 주신 건데 이가타 인사들 좋다. 다 좋아요. 근데 자기는 보조제. 맞아. 보조제라는 거 알고 하시더라고요. 계셔야 돼요. 영양제는 그래서 영양제입니다. 근데 막 광고를 보면은 이것만 아, 먹으면 맞아. 다 나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실상은 그래서 다행히 그렇지 밑에 않을 써 수 있어요. 꼭 의사, 써 있어요. 약사와 상의하자고. 상의하세요. 아, 네, 다행히 써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우리가 이것이 치료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꼭 치과에서 원인을 제거하는 세균 제거를 받으셔라. 세균 제거는 바로 뭡니까? 잇몸 치료. 그쵸. 잇몸 치료. 그래서 광고에 아마 그거 써있을 거예요. 좀 잘 찾아보세요. 잇몸 치료와 병행하셔라. 아, 본 것 같아요. 저 그 문구를 본 아, 것 본 같아요. 것 같아. 그쵸. 아, 본 것 맞아, 같죠. 맞아. 네. 근데 잇몸 치료 받으면 잇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보조제를 생각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잇몸병이 심해지면 꼭 수술만이 답일까요? 1단계 스케일링, 스케일링. 2단계, 칠근 활텍술. 3단계, 치주소 파술. 4단계. 네, 치은 박리 소파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리 바로 잇몸 수술이에요. 맞아요. 잇몸을 열어서 안에 염증을 제거합니다. 염증과 세균과 치석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좀 많이 잇몸이 안 많이 좋다는 안 거죠. 좋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하자. 산불도 조기 지나는 네. 것처럼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도 조기에 발견되면은 치료가 간단하잖아요. 잇몸 질환도 조기에 치료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잇몸 수술은 언제예요? 저는 정말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잇몸이 많이 붓고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음. 거기는 치주소파술로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치주소파술로는 거기까지 기후가 접근이 안 되거나 실제로 깨끗이 안 우리가 이제 나무로 치면은 그쵸. 뿌리가 있으면 사실 보고 치료를 해야지 뿌리를 맞아요. 건강하게 저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네. 치아도 마찬가지로 잇몸 수술을 해서 잇몸을 박리를 하는 겁니다. 잇몸을 방대하는 거는 수술하는 잇몸을 여는 거죠. 그쵸. 여는 뿌리를 거죠. 보고 저희가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잇몸 수술이죠. 그래서 잇몸 수술할 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저랑 원장님들이랑 다 같이 소파술을 열심히 했어요. 엑스레이상 봤을 때 치석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잇몸을 열어서 딱 봤더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이면서 그걸 다 제거해 주는 거죠. 그게 잇몸 수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마지막 할 수 있는 잇몸 수술. 정말 효과 있더라고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잇몸병이 심해지면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면 잇몸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잇몸 재생 치료 가능한 엠도게인이란 뭔가요? 엠도게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엠도게인 정말 요즘 뜨거운 감자 아닌가요? 핫 이슈죠. 저도 정말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있어요. 환자분들이 네. 영양제 표를 쓰세요. 잇몸 영양제. 맞는 편이에요. 교정 환자분들도 쓰시고 저희 원장님 잇몸에 영양제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엠도게인입니다. 여러분 엠도게인은 사실 스트라우마냐는 회사에서 2007년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2024년부터 드디어 건강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엠도게인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맞아요. 본인 부담금이 한 7만 원, 8만 원이면은 내 치아에 영양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약물값이 주 비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권장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이 되니까 저도 부담이 없고 받는 분도 부담이 없고 효과도 좋고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엠도게인 표현을 할 때 아까 치주 수술 얘기했잖아요. 그쵸. 딱 다 제거를 했어. 그럼 뼈가 비어 있거든요. 그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뼈가 비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화분에 흙을 보충하듯이 네. 뼈를 보충했는데 예전에는 뼈 가루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엠도게인, 이 엠도게인은 돼지 태아의 치아 싹에서 추출을 한 거래요. 정말 귀하겠네요. 돼지의 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그 추출물이 치주인대랑 뼈를 재생시키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이 대단하다. 엠도게인 실제로 보면 연고처럼 생겼어요. 저는 정말 뭔가 영양이 풍부해 보여.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한 자리에 빈 자리 엠도게인을 짜놔요. 짜놓고 봉합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어요. 뼈가 차오는 게 보여요. 지금 환자분들은 한 달만 지나도 원장님 너무 좋은데요? 다른 차는 언제 싸주세요?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가 잇몸 치료 단계별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나 더 나왔다. 치주술 후에 네. 엠도게인이 나왔어요. 엔도게인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치아의 수명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엠도게인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치아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케이스가 중요한 거고 효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엠도게인 같은 경우는 뼈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뼈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소실된 데는 그렇죠. 엠도게인 뼈를 잘 채워요. 고기는 잘 차. 근데 이미 뼈가 다 내려가 있어. 거기에 아무리 엠도게인 쏴봤자 뼈 절대 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사장을 갔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모래를 쌓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죠.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뼈가 이렇게 평평해서 사진 데는 아무리 엠도게인을 해봤자 뼈 안 흘러나가니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뼈가 녹은 데는 엠도게인이 정말 특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골짜기처럼 음. 뼈가 녹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 잇몸뼈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짜기처럼 딱 녹아 있다. 그리고 주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엔도게인을 적용을 시켰다. 유지가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뼈가 잘 여기서는 생깁니다. 기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뼈가 아예 없어. 평평해. 아무것도 없어. 뭐 잡아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쓰면은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고라서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것도 뭐 다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엔도게인이 있으니까 잇몸 관리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엔도게인도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꼭 네. 항상
그 전에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꼭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할 때 그때 한번 효과를 기대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엔도게인 이제 뼈 이렇게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기 좀 잡히더라고요. 흔들리는 화분에서 훅 채워주면 이제 식물이 덜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 환자분께서 인터넷에 엔도게인을 찾았대요. 엔도게인만 싸주세요. 그게 됩니까?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되죠. 그건 절대 아니죠. 엔도게인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제거, 염증 제거가 또 무조건 동반이 돼야 돼요. 그게 필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제가 보험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혜택 받으시려면은 잇몸 치료 필수입니다.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엔도게인을 해야 보험 적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를 건너뛰고 하시려는 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시다. 네, 그건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초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고 그리고 깨끗이 하고 그런 다음에 엔도게인을 조연받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 엔도게인 할 때 환자들 화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 화분 좋아하세요? 나 화분 많이 키우거든요. 화분 좋아하셔가지고. 화분 좋아해서. 근데 화분의 뿌리가 상했어요. 병든 뿌리가 있어. 그 뿌리 병든 거 다 제거한 다음에 흙을 채워놔야지 그 화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네. 썩은 뿌리는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네. 병든 치아에 우리 엔도게인을 쏜다? 절대 회복이 안 되죠. 그쵸.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병든 조직을 다 그치. 제거를 하고 치석을 제거하고 세균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엔도게인을 넣어줘야 뼈가 쭉 차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부위를 깨끗이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맞아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치주 치료를 먼저 받고 잇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엔도게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얼마나 좋아. 치유치료에서 깨끗해졌지. 또 심지어 보험도 되지. 아, 저는 엔도게인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나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 추천해 주세요. 그 가축 살 때 입안을 먼저 보는 거 알아요 혹시?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 가축을 맞아요. 볼 때 딱 입을 열어서 입안을 네. 먼저 봐요. 아, 입안에서 네. 그 생명의 동물든 사람이든 전신 상태가 음. 건강히 입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안이 뭔가 안 좋다는 거는 전신 건강도 의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당뇨. 당뇨로 인해서 정말로 입안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당뇨가 있으면은 잇몸이 나빠지거든요.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큰 게 또 잇몸 질환이에요. 그래서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는 총나온 것 같아요. 당뇨병도 당뇨 관리, 근데 정신 건강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잇몸에 가장 안 좋은 건 담배죠. 저는 담배, 특히 담배는 뭐가 있습니까? 니코틴이 있잖아요.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니코틴 때문에 혈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망가져 잘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피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흡연, 니코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이 또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혈류가 방해되잖아요. 맞아요. 혈류가 방해되면은 잇몸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뭔가 좋은 세포들이 그쵸, 못 와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하고 우리가 잇몸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네. 흡연이 나쁘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잇몸병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하면은 가장 기초가 또 기초 중에 기초 또 있죠. 양치. 아니 그거 아세요? 뭐요? 우리 아버지가 네. 잇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양치법 알려드렸거든요. 그분이 잇몸이 좋아졌어요. 맞아. 네. 최근에 보셨죠? 여러분 양치를 할 때 막 세게 하거나 막 하거나 분노 양치 금지. 그런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잇몸에 좋은 양치 어떤 게 있어요?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넣고 흔들어줘야 돼요. 아, 양치하는 법이요? 네. 양치하는 법은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바스법. 바스법. 이기면 진동 양치법. 그쵸.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밀어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치태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양치할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특히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치아는 잘 닦으시는데 잇몸을 닦는 거를 깜빡하시거나 생각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꼭 잇몸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치하기 전에 저는 이걸 꼭 추천드려요. 치간 칫솔입니다. 저 칫솔 왜 필요하죠? 속상하게도 젊으신 분들 치간 칫솔 잘 안 쓸걸요? 아, 네. 연령대가 올라가는 분들은 치간 칫솔 꼭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치간솔 매니아거든요. 네. 이분은 항상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네. 양치하기 전에 네.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사실 음식물이 정확하게 빠지는데 치간 칫솔을 어디다 씁니까? 치아 사이에 있는 치간 공극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올라가면 잇몸은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네.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 고기라든지 음식물이 엄청 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칫솔로는 제거가 안 되거든요. 특히 임플란트 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다르게 내 치아 옆에 임플란트가 있으면 치간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는 무조건 치간 칫솔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클수록 또 칫솔이 거기까지 다 채워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공간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치간솔을 꼭 써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환자분들이 원장님 여기 치아가 너무 아파요. 부었어요. 잇몸이 부었어요. 그러는데 진짜 한 일주일치 먹은 고기가 들어있는 경우. 아니 구울 그렇구나.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렇죠. 음식물이 껴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거를 뭘로 한다고요?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솔 정말 좋네요. 이 좋은 거를. 근데 그거 대신 뭐 쓰면 안 돼. 자, 우리 치과사들 절대 안 쓰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쑤시개. 이쑤시개 절대로 안 씁니다. 간혹가다 치아 청결을 한다고 이쑤시개를 쓰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 치아가 망가지니까요. 왜 망가지죠? 내 치아를 마모시키니까요. 또 잇몸에서 피가 나잖아요. 잘못하다가 잇몸에서 피만 나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쑤시개 쓰시다가 밖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네. 잇몸에 이쑤시개가 박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시고 꼭 치간솔을 휴대하셔가지고 꼭 쓰시길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가 그 구강 관리, 잇몸 관리 이런 거, 또 내가 이제 임플란트 어디서 하느냐, 라미네이터 또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 다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때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병원을 선택할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병원. 오래 있었던 병원은 많은 경험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을 보시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을까. 맞아요. 많은 인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치료를 잘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병원이 자주 바뀐 데가 많아요. 원장님이 바뀌거나 간판이 이름이 바뀌거나. 바뀌거나 맞아요. 그렇죠. 간판이 바뀌거나 계속 바뀐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환자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않는 수가 있어요. 병원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환자를 지켜오신 분들 그런 병원들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태평역에 위치하고 있는 더 서울 치과는 몇 년 됐습니까? 그거 이제 10년째 넘어가려고 네. 해요. 네. 한 자리 지켜왔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